네, 오밤중의 뉴스 3월 19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유동규의 황당 증언입니다. 유동규는 지난주에도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유동규의 주장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 재판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주변 어떻게 보면 변죽은 너무 열심히 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놓는다든지 자기 입장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진술서 검찰 진술에서 했던 얘기랑 법원에서 한 얘기랑 또 이야기가 틀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법정을 폭소의 도가니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꼭 짚었을 때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유동규 씨는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내는데, 변명이 되게 황당한 거죠. 이 황당한 변명 때문에 검사들까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실소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실소를 터뜨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유동규의 황당 증언, 검사까지 푸하하하입니다. 이렇게 유동규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억지로 끼워 맞췄기 때문이겠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그 당시 상황을 가만히 짚어보면 그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유동규의 이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너 끼워 맞춘 거 아니야?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갖다 붙인 것 같다라는 인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진술이 황당해지고, 그래서 폭소를 자아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4월에 정진상이 20억의 대선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김만배가 거절하는 바람에 일단 무산됐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21년 2월경에 이번에는 김용이 다시 대선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남욱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기로 했다. 10억은 먼저, 10억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10억, 그래서 모두 20억이잖아요. 근데 요 얘기도 또 어떤 진술에 보면은 20억이 아니라 그냥 10억만이라는 얘기도 해. 되게 황당하죠. 도대체 그래서 10억이라는 거야? 20억이라는 거야? 애매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10억은 먼저, 10억은 내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년은 2022년이죠. 근데 2022년 3월 10일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준다는 말은 사실상 돈을 안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데 여기서 넘어갔다?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검찰 입장이 뭡니까? 화천대유에서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올 1,400억 가운데 428억 정도는 유동규가 가져가고, 이 유동규가 가져가는 돈은 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명이 공동으로 보유한 일종의 정치자금의 저수지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그 정치자금의 저수지의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감히 김만배 따위가 돈을 안 줬다고요? 금고지기가 문을 안 열어줬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금고지기는 김만배인데 이번에도 남욱이 줬다? 그건 또 왜 앞뒤가 말이 이상하죠? 사실 말이 되게 안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 말이 안 돼요.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죠. 유동규는 돈을 10억을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억 4천만 원만 받아서 주죠. 그리고 그중에서 1억 4천만 원은 지가 해먹어. 그리고 1억은 또 지가 또 돌려줘. 그래 결국에 6억 원만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 돈을 받았다 줬다 하는 날짜가 헷갈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남욱한테 4월 초 1억 원을 받아서 김용한테 곧바로 줬다. 그날 바로 당일날 줬다. 그랬는데 이 날짜가 좀 이상해. 이 남욱이 기재해 놓기로는 4월 25일인가 저녁 7시에 줬대. 그런데 그러면 4월 27일 저녁 7시에 줬으면 그러면 김용이 돈 받은 날 시간은 적어도 7시 이후죠. 그럼 저녁 적어도 밤이었을 거야. 그런데 또 이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가 돈 준 시점, 지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 준 시점은 낮이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날짜가 이상해지는 거죠. 남욱한테서 돈 받은 날 당일날 줬다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당일은 아니란 얘기 되지. 일단 말이 안 돼. 그다음에 6월 초에 줬다, 6월에 줬다, 8월 초에 줬다고 하는데 이게 또 보면은 준 날짜, 받은 날짜, 액수가 안 맞고 받은 날짜는 대충 나오는데 준 날짜는 희미하고 도대체 이상해요. 네. 줬다는 장소도 이상하고 날짜도 이상하고. 날짜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고 혼자 줬다, 며칠 뒤에 줬다, 당일날 줬다, 일주일 뒤에 줬다, 사흘 뒤에 줬다, 언제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는 아니 2021년 10월에 줬다, 아니 9월에 줬다, 7월에 줬다.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말만 보면은 이 유동규 하는 말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뭐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웃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가 돈을 전달해 줬다는 그 날짜가 자꾸 바뀌고 또 날짜가 앞뒤가 안 맞고 그나마 특정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은 장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광교 포레나입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광교 포레나.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이에요. 자기 집 앞인데, 자, 여기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뭐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쪽에. 예, 버스 정류장이 있는 모양인데 이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줬다라고 합니다. 김용이 차를 타고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창문을 열고 와서 탁 돈을 던져주고 왔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앞문으로 줬는지 뒷문으로 줬는지를 몰라. 자, 차 색깔도 몰라. 차 번호 모르는 건 당연하고 차 종도 몰라요. 진짜 황당하지. 나름 나머지는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김문기 보고 김 팀장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뭐 아파트 사이를 뭐 걸어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니 거기가 뭐 CCTV도 없고 뭐 사람도 좀 없고 한적해서 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광교 포레나 보세요. 여기가 한적한 도로인가요? 밤 10시에 줬다. 뭐 밤에는 그런가? 자, 근데 여기가 광교에서는 가장 번화한 도로입니다. 근처에 롯데 아울렛도 있고요.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한 두세 블럭 정도 지나면은 경기 도청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한적한 곳이라고 하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를 왔다고? 여기를 한적하다고 돈을 줬다고? 더군다나 CCTV가 없다고? 참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CCTV가 없다니 말이 될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가로등 밑에 이거 뭐야? 네. 여러분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CCTV입니다. 없다며! CCTV 없어졌다며! 자세히 볼까요? 보세요. CCTV 보이십니까? 예. 자, CCTV 떡하니 있죠? 또 있습니다. 여기 CCTV 있다고 이렇게
예, 경고문까지 쫙 작성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CCTV. 자, 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하는 장소 CCTV도 없고 사람도 적고 한적한 곳이라서 돈을 줬다 그러는데 한적하지도 않고 CCTV도 있더라. 이게 뭐지? 자, 묻습니다. 아니 증인 CCTV 없다며? 있잖아. 한적? 별로 안 한 적인데? 여기에 유동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바로 CCTV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안 줬죠. 라고 했답니다. 진짜 씨. 뭐 하자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거죠? CCTV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안 줬지.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 당연히 이 얘기 듣고 빵 터지지 않았겠어요? 예, 다들 푸한 겁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날 유동규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뭐, 증언이 아니라 거의 코미디인데? 예. 이게 뭐 어떠나. 자,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지, 뭐. CCTV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안 줬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검찰이죠. 여기 CCTV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CCTV 파일이 남아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자, 주차 단속 CCTV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수원시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이 CCTV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특히 주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이상 보관합니다. 왜? 주차 단속의 경우에는 이 범칙금을 매겼을 때, 범칙금 발부를 했을 때 이 범칙금의 시효가 3년이에요. 따라서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칙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하는 근거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즉 CCTV는 적어도 3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주차 단속의 경우. 자, 이때가 언제라고? 예, 유동규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이랍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1년 6월이래. 자, 아직까지 3년 안 지났습니다.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뒤져봐야 되겠지요. 자, 더군다나 여기에 김용 부원장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를 거기다가 차문을 열고 돈을 던져줬다. 그랬으면은 불법 주차를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분명히 걸렸겠네. 예. 그럼 뭐 금방 나오네 이제. 그죠? 예. CCTV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서도 안 줬다. 라는 유동규. 그래.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폭소입니다. 두 번째 폭소도 있어요. 자, 이 레니게이드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니게이드와 관련해 가지고도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레니게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타고 다녔다는 차량입니다. 자, 처음에 유동규는요, 이 레니게이드를 타고 가가지고 돈을 전달해줬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유동규 주장을 하자면 총 3차례에 걸쳐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는데, 한 번은 자기 사무실, 그러니까 그 유원 사무실에서, 또 한 번은 자기 집 앞에서, 또 한 번은 경기도청 뒤쪽에 있는 다산공원, 일종의 근린공원이죠. 이 경기도청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사이에 약간 완충지역 비스무리하게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근린공원 벤치에서 전달해줬다. 근데 여기까지 갈 때 우리 마누라가 운전을 하고 우리 마누라 차를 타고 갔다. 그 차가 레니게이드더라.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이 바뀌었죠.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이 주변에 스트리트 뷰까지 사진을, 그러니까 로드 뷰까지 사진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 우리 마누라가 운전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걸어갔다.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간 거 아니냐? 아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하고 뭐 이렇게 이게 두 번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바뀌어요. 걸어갔다, 차 타고 갔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자, 이거부터 사실 좀 코미디죠. 코미디. 그리고 지난 14일은 걸어서 혼자 갔다라는 식으로 또 말했는데 이 앞뒤 안 맞는 이거부터가 상당히 코미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좀 웃기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뭐가 웃기느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요, 이 레니게이드를 타고 갔다는 데가 그 경기도청 뒤쪽에 근린공원, 다산공원이라는 곳인데, 자, 여기 위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자, 유동규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요. 광교포레나가 여기입니다. 광교포레나.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은 롯데 아울렛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경기도청 신청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여기 그 근린공원, 다산공원은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은 되겠죠. 이 이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자, 첫 번째로 만났다, 돈 줬다, 두 번째 만나서 돈 줬다 한 데는 여기에요. 2차. 그 다음에 3차가 만난 장소는 여기쯤. 이거 잠깐만. 여기쯤인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꽤 거리가 있네. 여기는 바로 집 앞인데, 여기는 꽤 거리가 있네. 한 블록, 두 블록 정도는 가야 되네. 그죠? 꽤 많이 걸어가야 되네. 한 2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3억을 주고 여기서는 2억을 줬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볼 때 조금 이상한 거야. 아니, 왜 뭐 계속 같은 데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위치를 바꾸려면 근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가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 3억과 여기서는 2억이었는데 이 3억과 2억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언제는 차를 타고 갔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걸어갔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바뀌기도 하는데 여하튼 위치나 장소나 금액이나 또는 뭐 이용한 교통수단이나 계속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뭡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났나요? 라고 물어요. 자, 이에 대해서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다시 한번 판사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이용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세 번째는 위치가 좀 먼 것인데 걸어서 갔다. 이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유, 그게 뭐 2억하고 3억하고 무게도 좀 다르고요. 아, 그리고요.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도 10cm로 이 차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대요. 이 무슨 말이야? 올림픽 금메달도 10cm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는데, 아우, 2억하고 3억이면 차이가 크죠? 라고 했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빵 터집니다. 야, 그게 빵 터질 것 같아.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은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예. 코미디죠? 이쯤 되면은 얼척이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폭소가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 언론에서 폭소 터졌다라고 설명한 그 부분은 이 그 소매에 돈 상자를 끼고 갔다. 요 얘기 그 부분이었죠. 자, 처음에 말을 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상자를 옆에 끼고 갔다. 옆구리에 끼고 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왼쪽이더라 라고 했고 입고 온 옷은 무슨 코트 같은 옷이었다 라고까지 아주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시연을 해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다?
글쎄, 그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옆에 옆구리에 낄 수도 있고, 근데 뭐, 옆구리에 꼈더니 어떻더라? 보이더라. 누가 봐도 보이더라. 도저히 숨겨지지가 않더라. 자, 근데 그거를 유동규가 법정에서 지연을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막 이게 뭐 오른쪽이고요, 왼쪽이고요, 여기 들어가고요, 3억이 들어가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기 끼었습니다. 이렇게 끼었는데 뭐다? 다 빈다. 예, 또 한 번 빵 터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이 부분에서 빵 터진 게, 예, 보도가 됐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3가지 이상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언론, 유동규의 진술이 주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했더라. 법정을 폭소에 빠뜨렸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유동규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 진실이지만 폭소가 터지는 방법, 터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폭소 터뜨린 부분이 사실 또 있어요. 뭐냐면요.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안 잡혀가려고 혹은 검찰에 잡혀가서도 자기가 진술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페이크를 썼다, 자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해를 한 게 김용 정진상이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김용 정진상이 자기를 보고 자해를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뭐 태백산맥 어디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으란 얘기도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어가지고 토하고 막 그래 식중독 걸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몰라요. 뭐 그 주장이야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유동규는 그동안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을 들었지 내가 진짜로 뭐 이렇게 꺼내 먹진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 집어 먹진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 그런데 이번에 법정에서는 또 얘기가 바뀝니다. 자기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 막 집어 먹었대. 그래서 토하고 막 그랬대. 자, 이와 관련해서 판사가 또 묻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안 먹었다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엔 또 먹었다고 그러세요? 이유가 뭡니까? 유동규 뭐라 할게요?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워서 안 했답니다. 근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집어 먹었다는 얘기를 못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얘기예요.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었다는 얘기는 못 했는데 그럼 법정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와 있고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는 다 보도가 될 텐데 거기서는 집어 먹었다는 얘기를 해? 갑자기 부끄러움이 사라졌나? 야, 코미디죠? 역시. 네. 예. 예, 참 당혹스러운 게 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폭소를 터트리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재까지 기억나는 부분은 요 4가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유동규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파란 날개님, 죄송해요. 자꾸 웃어서. 천기도인님, 정신 감정부터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심신미약으로 감명받으려고 저런다라고 하시군요. 예, 참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소정님 오셨네요. 아이고, 소정님 감사합니다.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조수아님, 그따구로 살고 싶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참, 예. 예.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은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마구 떠들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인데 본인은 일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별로 잘 몰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막 웃고 본인은 왜 웃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유동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수아님, 차라리 정신병이라도 걸리뿌라라고 했네요. 예, 블랙땅콩님 들어오셨는데요. 개콘이 없어진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류 마스코트님, 덩치에 맞지 않게 코미디 합니다. 그렇죠. 덩치에 맞지 않게. 아이, 왜 그러세요? 덩치 큰 사람도 코미디 많이 합디다. 예. 자, 보시다시피 이 유동규가 법정을 즐겁게 만든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동규의 코미디. 법정을 개그 콘서트로 만든 참 황당한 얘기인데, 자, 이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검사도 황당했겠죠. 검사 얼굴이 처음에 시뻘개지더래요. 그래서 귀 끝까지 빨개지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검사 자신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뜨리기도 하더랍니다. 본인들이 볼 때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유동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유동규 진술을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그죠? 아마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의 수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법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 상황인데도 유동규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할 그럴 판사가 과연 있을지, 조병구 판사가 과연 그런 사람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조병구 판사는 그럴 사람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인간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는 적어도 이 사람은 이런 짓까지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판사, 검사들 중에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고 나면은 아마 그 후임으로, 후임을 지금 뽑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후임으로 김후곤 검사, 전 검사죠. 전 서울고검장이었습니다. 김후곤 검사를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디다. 근데 참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김후곤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까지 나갈 정도로 관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렸을 때도 본인 스스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는 학업에 뜻이 없습니다.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학업에 뜻이 없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고검장까지 했다면 차관급, 명실상부한 차관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출세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점이면. 사람 중에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자, 그러면서 출세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이상 갈 생각은 없다. 욕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안 한다라고 했다고. 그런 사람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연히 장관급이고요.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에 또 검사가 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 자리를 김우곤 검사가 간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랬단 말인가? 그래서 야, 참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딱 그 말이 맞구나. 아, 참 안타깝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우곤 검사 같은 사람은 저랑도 이렇게 제가 상당히 많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이러는데 뭐 딴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뭐. 그래서 요새는 사람 못 믿겠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조병구 판사, 제가 알고 있는 조병구 판사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새 이 판사, 검사들의 행적을 보면 아, 기존에 내가 알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참 절감할 때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믿지는 않습니다. 요새. 예. 자,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러면 이어서 다음 순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